네, 안녕하세요. 자료해석의 신, 자료해석의 허니, 신원 강사입니다. 2027년 대비 커리큘럼 소개와 함께 꼭 알아야 되는 핵심 포인트 정리 강의를 준비했으니까요. 같이 열심히 공부해 봅시다. 자, 그러면 오늘 다룰 내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핵심 포인트를 제가 크게 세 가지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분수 비교, 곱셈 비교, 가중 평균. 문제 풀 때 꼭 필요한 개념들이니까 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에 대한 소개는요, 간단하게 이 두 줄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자료해석의 신, 자료해석의 허니. 그래서 저는 공단계에서 이제 7급 피셋 자료해석 강의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 다른 곳에서 이제 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에서 메인 무대 강의를 계속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학교에서 겸임교수, 개공교수 활동을 하고 있고, 각종 공공기관 특강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자, 요거는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카페, 그리고 이메일, 그 다음에 오픈 카톡방 소개해 드릴 테니까,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거 캡처하셔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 강의를 듣고 이렇게 좋은 결과 얻으신 분들이 좋은 피드백 남겨주셨습니다. 100점 맞으신 분 축하드리고요. 그래서 제 강의를 한 3일 정도만 열심히 따라오시면 그때부터는 자료 해석에 눈이 트인다 라고 많이들 후기를 남겨주셨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열심히 하시면 더 많은 향상을 이루겠죠. 자, 그럼 연간 커리큘럼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커리큘럼의 핵심 포인트를 소개해 드리면요, 자료 해석의 신원쌤의 명쾌한 설명, 탄탄한 이론 정리로 자료 해석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고, 그래서 어떤 문제에도 적용할 수 있는 기본기를 완성한다. 이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문제를 푸실 때 이 문제를 버려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이 되잖아요. 그래서 문제 판단 능력을 길러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겠다고 생각했다 하더라도 그 문제 안에서 이제 선지를 우선순위를 두고 풀어야 되는데 어떤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가. 그래서 문제 난이도 판단, 그 다음 선지 처리의 우선순위,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알려드리고요. 그 다음 이제 시간 단축 계산법. 이제 선지를 풀려고 했을 때도 시간을 최대한 아낄 수 있는 테크닉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잘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시간 단축 계산법에서 용병법. 오늘 그 분수 비교할 때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곱셈할 때 탑형 곱셈. 두 자리 곱하기 두 자리를 빠르게 하는 탑 모양 곱셈이 있는데 제가 만들어낸 방법인데 이것도, 오늘은 이제 시간상, 요건 소개를 못 하겠지만, 기본 강의 때나, 본 강의 때 많이 소개해 드리니까요. 그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이제 오늘 다룰 내용 중에 분수 곱셈 비교. 요거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요거는 이따 문제 풀 때 잠깐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 물어보면 상대방 대비 비율로 순서를 결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가중평균, 가중치가 다른 것들을 평균 낼 때 쓰는 테크닉들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고 있으면 이제 실전에서 시간을 세이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전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키워준다.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요, 이 커리큘럼의 순서인데, 기본 이론, 기본기를 탄탄히 다지고, 그 다음 기출 분석 원. 기출 분석 원은 기출 중에서도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들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7급 문제, 민경 문제를 대상으로 하고요. 그 다음 심화 이론. 이제 기본 이론에서 다루지 않았던 좀 어려운 내용들의 이론 정리를 할 거고요. 그 다음 이제 기출 분석 2. 이거는 이제 기출 중에서도 좀 고난도 문제, 그래서 7급 변형 문제라든지 5급 문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 파이널 모의고사, 실전과 동일한 세팅으로 시험을 보면서 최종 점검을 하는 강의로 커리큘럼을 구성했습니다. 최종적으로 고득점을 완성하는 강의 커리큘럼입니다. 자, 그럼 이제 개별 커리큘럼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 커리큘럼 상세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제일 윗단에 보시면 기본 기출, 심화 기출, 파이널 이 순서로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 시기는 쭉 보시면 2달씩 세팅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초시생 커리큘럼은 쭉 따라오시면 되겠고요. 재시생 이상 또는 초시생이라 하더라도 실력이 어느 정도 이제 나온다. 그러니까 기출을 풀어봤는데
뭐 합격권에 가까운 점수를 받았다라는 분들은 이 재시생 이상 커리큘럼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시생은 다 따라오시면 되겠고요. 재시생 이상은 심화, 기출, 파이널 이렇게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기출은 기출 분석 2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기본 강의는요, 기본 이론을 다루는 거고 기본기를 다지는 강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론 정복의 1단계라고 정의를 했고요. 그래서 기본 이론, 자료에서 문제 풀 때 꼭 알아야 되는 기본적인 개념들, 그리고 이론들을 정리할 거고요. 그 다음 꿀팁, 특히 연산 관련돼서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훈련 많이 시켜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론 점검 OX, 일단 퀴즈를 풀어보면서 복습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 최종적으로 예제, 관련 기출문제들을 풀어보면서 기본 이론을 단단하게 다지는 그런 코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단계로 이제 기출 들어가는데, 여기는 기출 분석 1. 그래서 기본 문제 위주로 다룬다. 그래서 기출 정복 1단계, 7급 민경 기출을 주로 풀 거고요. 그래서 기본 이론의 실전 적용 훈련을 할 겁니다. 자, 그 다음 과정은 이제 심화 과정인데, 집중 완성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기본 이론 때 다뤘던 내용들도 빠르게 정리하고, 그리고 어려운 내용들을 추가적으로 보는 강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집중 완성 및 심화, 이론 정복의 2단계가 되겠고, 핵심 이론 플러스 심화 이론, 그래서 심화 이론이 추가된다. 그리고 취약 영역을 확인하고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제 어려운 문제들 풀어보면서 전략을 세워드릴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고득점 합격을 위한 필수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기출은 이제 기출 분석 2인데요. 이제 고난도 문제 위주. 아까 기출 분석 1은 기본 문제 위주라고 했죠? 기출 분석 2는 고난도 문제 위주로 세팅할 거고, 기출 정복 2단계. 그래서 7급 기출을 변형. 그래서 7급 기출은 필수인데, 그것들을 변형해서 조금 더 어려운 세팅을 했을 때도 적응해서 풀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5급 기출. 5급 기출은 상대적으로 7급 기출보다 문제 구성에서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5급 기출을 풀어봄으로써 좀 자신감을, 고난도 문제에 대한 자신감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도 문제에 대한 집중 학습이다. 그래서 심화 이론 실전 적용 훈련이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 파이널 강의는 아까도 언급했듯이 실전하고 똑같은 세팅으로 문제를 풀 거예요. 그래서 제 모의고사에 대해서는 뭐 정평이 나 있습니다. 신원 선생님의 모의고사는 제가 피색 강의를 뭐 20년 이상 했기 때문에 모의고사를 그동안 수많은 모의고사 문제를 만들어 봤고 적중을 해봤고, 그래서 가장 고퀄리티의 문제들로 구성해서 실전과 똑같이 시험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실전과 동일하게 전범위 모의고사를 치르고 모의고사 후에 포인트 해설 강의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시험 전 꼭 알아야 되는 최종 포인트를 점검하고 출제 예상 문제를 정리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이제 기본적으로 커리큘럼들 다 소개를 했고요. 그 외에 테마 강의들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뭐 생기초라든지 연산 특강 같은 것들 준비되어 있으니까 요거는 이제 필요한 부분들 보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커리큘럼 소개까지 끝났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자료 해석에서 고득점하는 전략, 그리고 꼭 알아야 되는 핵심 포인트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자료 해석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자료를 해석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자료가 표 그래프로 제시되어 있죠. 그래서 평소에 잘 다루지 않았던 내용이기 때문에 좀 생소하다. 그런데 어려운 내용은 그렇게 아닌데 괜히 부담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준비하시면 자료 해석만큼 정직하게 점수가 올라가는 과목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료 해석은 성실성 그리고 인내심 가지고 꾸준히 하시면 고득점 할 수 있는 과목이다. 자, 그럼 이제 자료 해석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 수치, 도표, 그림으로 되어 있는 자료 정리할 수 있는 기초 통계 능력, 필수적인 능력이고요. 그다음 수처리 능력, 그러니까 뭐 사칙 연산 포함해서 숫자를 다루는 능력, 그리고 수학적 추리력, 뭐 주어진 공식들을 변형해서 새로운 정보를 뽑아내는 능력,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실제 이제 임용이 됐을 때 업무 수행할 때 가장 도움이 되는 영역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업무 수행의 필수적인 능력이다. 자, 그럼 이제 자료 해석 능력을 올리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 이제 기초 역량 올리기 토픽으로 들어가 볼게요. 크게 저는 세 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가 속독 능력. 주어진 정보를 빠르게 읽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뭔지 이해하고 해당 자료를 빨리 찾아서 필요하면 계산도 하고 추론도 하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속독 능력이 중요한데, 그 다음 단계로 이제 자료 해석 능력, 주어진 자료의 구조를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를 빠르게 가서 읽어주고, 그리고 선지를 접근할 때 전략적으로 접근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 세 번째가 이제 계산해야 되는 경우에 계산 능력이 필요한데, 사칙연산 등 필요한 계산을 빠르고 정확하게 수행하는 능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속독 능력 같은 경우는 키워드 위주로 읽자. 자, 모든 문장을 다 기억하고 자료 찾아가서 확인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키워드 위주로 보자. 그럼 예를 들어놓은 문장 볼게요. 쭉 한번 읽어보시고 이 문장에서 키워드가 뭘까? 힌트는 연도라든지 수치, 주어, 수어, 비교급에 주의하면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장은 2020년 이후. 그럼 표에서 연도가 쭉 나와 있을 때 2020년을 잡고 이후니까 포함해서 뒤를 보라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 국내 거주 외국인 중 미국 국적자 비율. 여기까지가 주어인데 국내 거주 외국인 국적 분포. 요거는 기본 세팅이 돼 있겠죠. 주어진 자료에서. 그래서 키워드는 이제 미국이라는 국가. 그 다음 비율이 주어져. 즉 수가 아니라 비율. 그리고 수로 부분은 매년 10% 이상. 그래서 이걸 기억하고 가서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2020년하고 미국이 만나는 칸을 잡은 다음에 거기서부터 숫자들을 쭉쭉쭉 보시는데 주어진 표가 비율을 그대로 계산해 놓은 자료라면 그대로 읽어주시면 되겠고, 만약에 비율 자료가 아니라 사람 수에 대한 자료다. 여러분 전체 수하고 비교하시면서 10% 이상인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장은요. 연도가 2025년. 그 다음 A국의 40대 인구 중 남자 수보다 여자 수가 더 많다. 근데 만약에 주어진 표 제목에 A국의 연령대별, 성별, 인구 현황 이렇게 돼 있다면 그때는 A국이라는 게 중요한 정보가 아니죠. 이미 제시된 자료에 있으니까 제시된 자료가 A국에 대한 걸로 한정돼 있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뭐 각국에 대한 정보다. 그러면 이제 A국이 중요한 정보가 됩니다. 자, 그래서 A국은 주어진 표 안에서 A국만 나와 있냐 아니면 다른 국가도 나와 있냐 꼭 확인하시고, 그 다음 연령대는 40대. 자, 그 다음 내용은 다 기억하지 마시고 남자, 여자, 성별은 두 개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주어가 남자 수보다 여자 수가, 즉 여자 쪽이니까 여자 많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25년 A국 40대 여자 많다. 요거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자료 해석 능력으로 하면 각종 자료, 특히 표나 그래프하고 친해져야 된다. 그래서 이런 표가 나오면 포인트가 이거고, 이런 그래프가 나오면 포인트가 이거고, 이렇게 빨리빨리 찾아가는 그 예상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자료 구조에 대한 이해. 자료를 세팅해 줄 때 제목을 주고요. 그 다음 단위를 주고, 그 다음 표 그림의 주요 항목들을 보고, 그 다음 각주, 선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됩니다. 자, 그럼 제목을 왜 꼭 봐야 되느냐? 제목을 보면 제목만 봐도 관련 없는 지문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목이 생산량이에요. 근데 질문이 매출액이야. 그러면 생산량 매출액의 관계에 대한 추가 정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없다면 그건 알 수 없는 정보가 돼서 바로 X가 됩니다. 그 다음 단위에서는 조심해야 될 게 이제 단위가 상대적 자료일 때, 뭐 퍼센트라든지 특정 값을 100으로 놓은 지수라든지 이런 게 나왔을 때는 이제 실제 수를 비교할 수 있나 없나를 꼭 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남자 실업률, 여자 실업률 정보만 주고 남자 실업자 수가 여자 실업자 수보다 많다. 이렇게 물어보면 그거는 알 수 없는 정보로 바로 X가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표 그림의 항목들을 딱 봤을 때 또 역시 관련 없는 거 물어보면 그것도 제거하시고, 그 다음 각주는요, 모든 각주가 다 중요한 건 아니고 공식이 나와 있거나 구체적인 수치가 나와 있을 때 중요한 각주니까 그때는 반드시 처리하시고, 그 외에 이제 딴지 방지용으로 뭐 나와 있는 것들이 있어요. 뭐 그 꼭 안 읽어도 되는 것들, 뭐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값심, 뭐 이런 것들. 자, 그래서 각주는 주요 각주, 공식, 수치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이제 선지에서 우선순위를 둬야 됩니다. 순서대로 쭉 보시다 보면 중간에 굉장히 시간 많이 걸리는 계산이 복잡한 지문이 나와 있을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건너뛰시면서 푸시는 게 좋다. 그래서 계산 많은 선지는 일단 패스하는 전략으로 가자. 자, 그 다음 세 번째 이제 계산 능력. 계산 많은 걸 패스했는데 그래도 답이 안 나오면 꼭 풀어야 되는 경우이겠죠. 그러면 그때는 시간을 세이브하는 방법을 연습하셔야 돼요. 그래서 계산을 최소화하는 방법들 소개해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평소에 이제 계산기 없이 계산하는
습관을 좀 들여주세요. 그래서 물건값을 계산하거나 뭐 이럴 때 평소에 암산을 해보는 거죠. 뭐 마트에 가서 물건을 골랐어요. 그럼 대략 총액이 얼마가 되겠구나. 근데 고른 게 뭐 한두 개밖에 안 돼서 너무 쉽다. 그럼 이제 시나리오를 한번 짜보는 겁니다. 여기서 10% 할인 카드가 있다면 얼마다. 뭐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락커 키를 받았어요. 키 번호를 받았는데 그 열로 가는 동안에 연산을 한번 해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135라는 키를 받았다. 그러면 13 곱하기 5를 해보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65다. 이거 계산이 되면 이제 가서 열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근데 너무 쉽네요. 그러면 635를 받았다.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이제 6 곱하기 35하고 63 곱하기 5하고 요 자릿수를 한번 끊어가지고 요렇게 한번 끊어서 계산해보고 또 요렇게 한번 끊어서 계산해보고 계산이 끝나면 열어주는 겁니다. 자, 그럼 6 곱하기 35는 이렇게 연산하면 쉬워요. 5로 끝나는 수는 2배를 해주고 앞에가 짝수니까 절반으로 갑니다. 그러면 3 곱하기 70하고 같겠죠. 그러면 이제 210이라는 게 어렵지 않게 계산이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곱하기 5를 해야 되는 거는 5를 쪼개서 생각해보면 10 나누기 2잖아요. 5라는 거는. 그래서 10배하고 절반 또는 절반하고 10배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10배 하면 630이고 다시 절반 치면 315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연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테크닉들을 또 많이 소개해 드릴 테니까 수업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필요한 연산은 정확하게 하는 훈련. 그래서 사칙 연산, 방금 소개해 드린 것처럼 각종 팁들 많이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비율, 증감률 계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 분수 비교, 곱셈 비교는 필수다. 그래서 요거는 오늘 또 맛보기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정도가 이제 기초 역량 올리는데 필요한 것들이고요. 자, 그다음 이제 실전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연습 과정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문제를 봤을 때 출제자 입장에서 서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지 마시고 이 자료가 나왔어. 예를 들어서 점 그래프가 나와서 X축, Y축이 있고 점점점 찍혀 있어요. 점들이. 그러면 X축, Y축 간의 관계에 대해서 많이 물어봅니다. 특히 이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사칙 연산을 많이 물어봐요. 특히 그 중에서 많이 물어보는 게 X분의 Y. 그건 원점 연결 기울기랑 같은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전에서 딱 자료를 보는 순간 출제 포인트가 연상이 되면 이제 자신감을 가지고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자료를 보면 스스로 이제 질문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상했던 질문이 나왔어. 예를 들어서 전년 대비 증가율 자료가 나왔다고 가정해 볼게요. 전년 대비 증가율이 예를 들어서 30%예요. 그런데 현재 얼마냐 그랬더니 이제 78이야. 그러면 전년에는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제 30%를 배율로 생각해 보세요. 몇 배가 된 거죠? 소수점 2개 땡기고 1 더하면 1.3배가 된 거예요. 1.3배. 그러면 78 나누기 1.3을 하면 전년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60이라는 걸 이제 잡아내시면 돼요. 요거에서 78 현재값 나누기 배율, 증가율을 배율로 바꿔서 나눠준다. 그렇게 해서 연산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증가율이 좀 쉬운 경우에는 비례식을 떠올리셔도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값에서 20%가 증가해가지고 48이 됐다. 뭐 이런 경우는요. 자, 증가율이 20%란 말은 배율로는 1.2배가 된 거니까 48 나누기 1.2를 해서 40이다 라고 계산해도 되지만 비례식을 떠올려 보면 처음에 100이었다면 20이 붙었으니까 이제 120이 된 관계죠. 그러면 이제 약분해 보면 5대 6 관계가 됩니다. 그럼 6에 해당하는 게 48이니까 5에 해당하는 거는 비례 관계 생각해 보면 40이 되겠죠. 자, 그런 식으로 이제 비례식을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하나씩 정리해 가시면서 이제 실력을 쌓아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딱 주어진 정보가 전년 대비 증가율이야. 그러면 전년값 물어보겠네. 그런 패턴으로 이제 딱 마음을 먹고 문제를 접근하시면 또 물어봐요. 그러면 자신감이 붙겠죠? 내가 예상했던 게 나왔으니까.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스스로 설명해 보기. 자, 막히는 문제가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복습을 하실 때. 그래서 막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이제 친구한테 설명한다 생각하시고 설명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막히는 내용이 있으면 이제 기본서 찾아서 다시
찾아보시면서 보완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기출 분석표나 오답 노트를 활용해 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 이제 검증된 강사의 교재와 강의, 그리고 상담 등을 통해서 실력을 업그레이드 한다. 여기까지 이제 실전 대비 꾸준히 해야 되는, 평상시에 훈련해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내용은 이제 핵심 포인트, 분수 비교, 곱셈 비교, 그 다음 가중평균 개념에 대해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핵심 포인트 특강 들어가겠습니다. 자, 분수 비교, 곱셈 비교, 가중평균 꼭 필요한 개념들 잘 챙겨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분수 비교의 포인트부터 볼게요. 일단 분수 비교를 해야 되는 상황을 만났을 때 자료 해석 질문 중에 가장 많은 질문이 분수 간의 대소 비교 또는 순서 결정이거든요. 그랬을 때 자대모소 구조인지부터 확인하세요. 자대모소란 분자 큰데 분모가 작은 경우. 자대모소. 분자 크고 분모 작으면 당연히 큰 수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반대인 경우는 자소모대. 그러면 분자 작고 분모 크니까 작은 수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세트로 정리해 두시고. 자, 그럼 이제 분자가 한쪽이 크고 분모는 작으면 게임 끝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갑니다. 그래서 약분이 가능한가 봐서 약분 가능하면 자릿수 지우는 것부터 포함해서 자릿수 정리 포함해서 약분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약분이 여의치 않다. 그럴 때는 세 번째 단계 증가율을 비교해 봅니다. 그래서 분자 증가율이 크면 상승, 분모 증가율이 크면 하락. 각각 네 글자로 자증대상, 모증대하. 이것도 제가 세팅한 개념인데요. 자, 분자, 증가율, 대, 크면 상승. 그래서 분자 증가율이 크면 상승한다. 반대인 경우는 하락하겠죠? 그래서 모증대하, 분모 증가율이 크면 하락한다. 이것도 같이 기억해 주십시오. 그 다음 4번, 숫자가 간단하면 크로스에서 곱셈으로 넘기시는 거예요. 이것도 소개해 드릴게요. 그 다음 5번, 자, 이게 애매한 상황 만났을 때 쓰는 방법인데 분자차, 분모차를 이용해서 용병이라고 만들어요. 그리고 그 용병하고 숫자 구성이 큰 수로 되어 있는 쪽 부자라고 하는데 부자가 용병을 대신 싸움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숫자 구성이 작은 쪽 분수, 즉 빈자하고 용병이 싸움을 하면 됩니다. 자, 이것도 구체적인 숫자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세팅된 것들 갖고 적용해 볼게요. 자, 첫 번째 경우는 오른쪽의 수가 자대모소, 분자 큰데 분모 작죠. 즉 분자는 빵의 개수, 분모는 사람 수라고 생각하고 분수는 1인당 빵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그럼 빵은 많으면서 사람은 적은 거. 그게 1인당 빵을 많이 먹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대모소인지 확인한다. 자, 근데 한쪽이 분자, 분모가 모두 크다면 숫자가 간단하면 크로스해서 곱셈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한 숫자로 되어 있으면 크로스 이렇게 넘겨서 곱셈으로 처리하세요. 그러면 11, 7, 77, 8, 9, 72. 그럼 앞쪽이 크다라고 결론 나오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상황을 보시면 120분의 75, 140분의 90. 자, 여기 이제 차이법에서 용병을 써볼게요. 자, 그럼 분자 차이는 15, 분모 차이는 20. 그럼 20분의 15를 용병이라고 놓습니다. 용이라고 쓸게요. 용병. 그러면 숫자 구성이 크네. 그냥 숫자 구성이 크기 때문에 좀 있어 보여. 그래서 부자라고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그 다음 숫자 구성이 작은 애는 없어 보여. 빈자. 근데 숫자 구성이 크다고 해서 큰 수다. 이렇게 결론 내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부자가 용병을 고용을 합니다. 대신 싸워라. 그럼 이제 빈자하고 용병을 비교해서 결과만 부자가 가져갑니다. 자, 그러면 120분의 75, 20분의 15 어느 게 크냐? 그럼 20분의 15가 크다라고 결론 내리시면 되겠죠. 20분의 15는 4분의 3. 120분의 75는 4분의 3보다 작죠. 왜냐하면 분모가 100이고 분자가 75일 때 4분의 3인데 분모가 커졌으니까 분수는 반대로 내려갈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 방법은요. 분자 배율, 분모 배율을 비교하는 것도 가능하죠. 그럼 15에서 75는 5배고 20에서 120은 6배예요. 그럼 분모 배율이 크죠? 그러면 분모 배율이 크면 증가율도 당연히 큰 거니까 모증대하. 그러면 뒤에서 앞으로 읽었는데 하락해요. 즉 뒤쪽이 큰 수가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배율끼리 비교해 보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어쨌든 이제 빈자하고 용병의 승부를 냈더니 용병이 커요.
그러면 이제 용병은 집에 가면 됩니다. 그러면 이 부등호는 그대로 남겠죠? 그래서 부자가 큰 수가 된다. 이렇게 결론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용병을 사용하는 방법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자증대상이라고 써놓은 이유는 그냥 분수를 바로 봤을 때 분자 증가율이 큰가요? 분모 증가율이 큰가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자, 75에서 90까지 여기 써놨죠. 15가 증가했어요. 그럼 75 입장에서 15는 5분의 1이잖아요. 딱 20%가 증가한 겁니다. 한편 120에서 20은 100에서 20이 20%니까 120에서 20은 20%가 안 되겠죠. 따라서 분자 증가율이 크다. 그러면 자증대상, 그 방향, 여기서 이제 오른쪽 방향으로 읽었으니까 오른쪽이 큰 수가 됩니다. 자, 또는 120에서 20이 증가한 거는 약분하면 6분의 1이잖아요. 6분의 1. 그러면 이제 퍼센트로 계산하면 16.7%인데 일단 거기까지 생각 안 한다 하더라도 20% 미만이다까지 잡아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여사건을 이용하는 것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분자 분모가 굉장히 가까운 구조일 때는 여사건을 이용해 주세요. 그럼 120분의 115, 170분의 160. 그럼 쟤들을 직접 비교하지 마시고, 자, 120에서 115가 아닌 쪽이 얼마가 있어요? 5가 있죠. 그래서 옆에다 5를 적으시고요. 그 다음 170에서 160이 아닌 쪽이 10이 있잖아요. 여사건이 각각 이렇게 세팅이 되고, 그럼 이제 여사건을 이용해서 비율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그럼 120에서 5가 차지하는 거랑 170에서 10이 차지하는 거랑 어느 게 크냐? 뭐 170에서 10이 차지하는 게 큰데, 이것도 판단 방법은 자증대상을 이용하는 게 편하겠죠. 분자는 5에서 10 2배 됐어요. 근데 분모는 2배가 안 되죠. 그래서 분자 배율이 크니까 자증대상 오른쪽으로 증가했다. 자, 근데 주의하실 거는 여사건끼리 봤을 때 오른쪽이 큰 거니까 본사건으로 가면 다시 부등호가 뒤집어져서 앞쪽이 큰 수가 된다. 요것만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분자 분모 비슷하면 여사건을 이용한다. 자, 그러면 이제 분수 비교에 대한 감이 어느 정도 잡혔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래 연습은 이 분수의 배율까지 물어보는 경우인데, 이제 2배, 3배, 이런 게 나왔죠? 그러면 작은 쪽 분수에다가 직접 이 배수를 곱해요. 그래서 비교하시면 됩니다. 그럼 전자가 후자의 2배 이상이다 그랬으니까 후자의 2배를 한다. 그러면 분수의 2배는 분자에다가 2배 하거나 분모에다가 나누기 2, 절반 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하시면 되는데, 뭐 이런 경우는 일반적으로 분자에다가 처리해 주는 게 빠르겠죠? 그래서 250이 되겠고요. 자, 그 상태에서 이제 분수 비교 다시 들어갑니다. 그럼 112에서 250 가는 거랑 241에서 475 가는 거랑 배율이 어느 쪽이 크죠? 딱 보니까 2배 기준으로 보이죠? 분자는 2배가 넘고 분모는 2배가 안 돼요. 그럼 분자 배율이 크니까 자증대상, 따라서 오른쪽이 큰 수가 되겠죠. 그러면 2배가 처리된 상태에서 큰 쪽이 되는 거니까 2배 미만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상이 틀렸습니다. 자, 그럼 동그라미 2번도 마찬가지죠? 자, 14에다가 3배를 해줘요. 그럼 42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분수 비교 테크닉, 분자 증가율, 분모 증가율 비교했을 때 증가율은 뭐 정확하게 계산할 필요 없고요. 10% 넘나 안 넘나만 지금 따지면 되겠죠? 38에서 4가 증가했으니까 10%가 넘고 68에서 6이 증가했으니까 10%가 안 되죠. 따라서 분자 증가율이 크다. 그러면 자증대상 역시 오른쪽이 큰 수가 됩니다. 그러면 3배 한쪽이 크니까 3배 미만이라고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각각 X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분수 비교를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 조금 더 연습할 수 있는 세팅이 있는데요. 빠르게 같이 볼게요. 자, 1번 같은 경우는 쉽죠? 쓱 보니까 오른쪽이 분자 큰데 분모는 작아요. 자대모소. 그 다음 두 번째는 간단한 숫자 나오면 크로스 곱셈. 그럼 앞쪽으로 가면 49, 뒤쪽으로 가면 48. 그럼 앞쪽이 큰 수. 자, 세 번째도 그냥 곱셈으로 갈게요. 쓱, 쓱. 그러면 11, 7, 77, 12, 6, 72. 뒤쪽이 크구나. 또는 증가율로 보셔도 됩니다. 6에서 7로 가는 증가율이 커요. 11에서 12로 가는 증가율이 커요. 둘 다 똑같이 1이 증가했죠. 그러면 출발이 작은 쪽에서 차지하는 게 비율이 더 크겠죠. 즉 증가율은 처음 값 대비 증가량이 차지하는 비율이니까 각각 6분의 1과 11분의 1이에요. 증가율이. 그래서 계산 안 해도 6분의 1이 크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럼 분자 증가율 크다? 그럼 자증대상.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같은 경우는 용병 쓰기를 한번 해볼까요? 물론 곱셈을 해도 되지만 용병을 한번 써볼게요. 자, 용병을 쓰면 6분의 3이 용병이 되겠죠. 분자차, 분모차가 각각 계산해보면요. 그럼 6분의 3은 절반이잖아요, 절반. 그럼 얘를 기준으로, 자, 숫자 구성이 작은 쪽, 뒤쪽이 이제 빈자가 되겠죠. 그래서 빈자하고 용병을 비교해 봅니다. 앞쪽이 부자고요. 근데 13분의 9는 어때요? 절반보다 크잖아요? 그래서 부등호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용병은 이제 집에 가면 돼요. 따라서 오른쪽 분수가 큰 수다라고 결론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론 여기서 곱셈으로 넘기셔도 돼요. 13, 12, 뭐 요거는 156, 156이 나오니까 나중에 이것도 이제 빨리 계산하는 방법 실전에서 알려드릴게요. 일단 결과만 알려드릴게요. 그 다음 19, 9, 171, 9배를 하는 거는 10배에서 1배 뺀다 생각하면 편합니다. 그래서 19의 10배에서 19만 빼주면 돼요. 자, 그래서 뒤쪽이 크구나. 자, 그러면 이제 일단 5번은 놔두고 6번으로 가볼게요. 6번도 13, 13 이렇게 크로스해서 넘기면 13의 제곱은 169. 이거는 나중에 이제 또 암기해야 될 내용인데 지금 나왔으니까 한번 외워버리세요. 13, 13, 169. 그 다음 18에서 9 이렇게 크로스해서 넘어가면 역시 18의 10배인 180에서 18만 빼주면 되겠죠? 162. 그러면 앞쪽이 크구나 라고 결론이 나오죠. 자, 그 다음 이제 5번으로 가볼게요. 5번 같은 경우는 증가율을 10%를 기준으로 넘나 안 넘나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자, 분자 쪽에서는 10%가 안 되죠? 613에서 665, 52가 증가했으니까 10% 미만 증가예요. 그 다음에 분모 쪽에는 882, 971, 그러니까 89가 증가했으니까 10% 살짝 넘죠. 그래서 분모 증가를 크면 모증대하. 그래서 이쪽으로 작아지는 거, 오른쪽으로 작아지니까 앞쪽이 큰 수가 되겠죠? 그래서 분모 증가를 크면 역방향 쪽이 크다. 이렇게 연결하셔도 돼요. 분모 증가를 크면 그 방향으로 작아지니까 반대쪽이 큰 수가 됩니다. 반대 방향 쪽이. 자, 그렇게 해서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등장하는 연산들에 대해서 제가 디테일하게 하나씩 설명하려면 너무 길어지니까 사칙 연산 빠르게 하는 거는 나중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분수 비교와 관련된 기출문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문제가 22년 7급 문제인데요. 자, 비중이라는 말 나왔죠? 비중. 그러면 전체에서 특정 항목이 차지하는 비율, 점유율, 구성비 이런 개념이죠. 비중은. 자, 그러면 육로 수입량 비중이 가장 큰 거를 골라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육로가 여기 있죠. 그러면 여기가 합산값이 안 나왔으니까 이걸 합산을 다 해야 되나? 합산하지 마세요. 합산하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면 육로를 A, 해상을 B, 항공을 C라고 놓으면 질문은 A, B, C의 합에서 A가 차지하는 것들을 순서를 결정하는 건데, 자, 이게 분모가 3개 합인데 이게 귀찮단 말이죠. 그러면 분자 A를 기준으로 A가 아닌 것들은 B와 C잖아요. 그래서 B와 C만 분모에 넣는 거예요. 그래서 B, C의 합만 분모에 놓고 A를 분자에 넣는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제가 용어를 정리했던 게 전체비, 상대비 논리예요. 전체비, 전체에서 차지하는 B는 상대방 대비 B, 상대비와 순서가 일치합니다. 그래서 이걸 그대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해상하고 항공을 묶어가지고 하나로 덩어리를 잡아주시고 그 다음 육로를 분자로 놓자. 그럼 뒤에 2개를 더한 게 분모, 앞에 게 분자 구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자릿수 정리는 자, 다 보지 마시고요. 해상하고 항공은 1000단위까지만 볼게요. 컴마 앞에만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육로는 1000단위만 보면 다 2니까 그 다음 자리까지 볼게요. 분자하고 분모를 자릿수를 똑같이 맞출 필요는 없어요. 분자끼리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 분모끼리 정리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분자는 이제 2자리를 보자. 자, 그러면 이제 분모들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배수 구조가 차이가 많이 나는데 분자들은 그래도 비슷하죠. 제일 작은 거 20, 제일 큰 거 25, 뭐 반올림에서 26으로 봐도 뭐 1.3배밖에 안 돼요. 근데 분모들은 어때요? 뭐 몇 배가 넘는 그런 구조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분모가 작은 쪽이 분수 입장에서는 큰 수가 될 거 아니에요? 분수는 분자하고는 비례하고 분모하고는 반비례하니까. 그래서 분자들은 거의 비슷하니까 분모가 작은 쪽을 공략해보자. 그래서 분모가 작은 게 요 땅콩. 이렇게 합산하면
34. 제일 작은 수가 나와요. 그 다음으로 작은 게 이제 여기 팥. 이렇게 하면 49. 그래서 나머지 애들은 분모가 땅콩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크기 때문에 탈락시키시고 이제 2개만 대상으로 볼게요. 그리고 분자를 보니까 땅콩이 크죠? 그럼 땅콩이 팥하고 비교했을 때 자대모소, 분자는 큰데 분모는 작은 구조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땅콩이 가장 육로 비중이 크다라고 결론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분수 비교 테크닉하고 상대비를 적용해서 문제를 풀어줬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조금 더 난이도가 올라가는데요. 25년 5급 공채 문제입니다. 자, 표의 구조 빠르게 보시고요. 바르게 연결한 것들 A, B, C. 그러면 선지에 있는 것들 쭉 보시고요. 빈칸에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은 쉽습니다. 읽기예요. 23년에서 모든 유형에서 뭐가 가장 적었다. 모든 종류에서. 그러면 이제 어떤 종류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23년 일단 고속도로 소개는 3개 합이니까 개별 항목들은 요 3개예요. 요 3개. 그 중에 버스가 가장 작다는 거 쉽게 확인됩니다. 그래서 일단 A는 버스로 압축이 되고 그 다음 B는 이제 분수 비교죠. 비중이란 말이 들어갔어요. 자, 그랬더니 도로 종류별 교통량 중에서 승용차의 비중 24년 기준으로. 그러면 24년 기준으로 보는데 대상이 고속국도가 일반 국도보다 뭐뭐하다. 그러니까 2개만 비교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고속국도, 일반 국도 각각의 소개가 분모가 되고 승용차가 분자가 되는 구조예요. 그럼 분수를 계산하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증가율을 비교하는 테크닉으로 적용해 봅시다. 자, 분모끼리 이렇게 보시면 13하고 52니까 4배죠. 4배. 분자끼리 이렇게 보시면 10하고 36이니까 3.6배예요. 그러면 분모의 배수가 커요. 그러면 모증대하. 그러면 일반 국도 쪽에서 고속국도 쪽으로 읽었을 때 분모 증가율이 크니까 하락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어디가 크다는 이야기죠? 역방향 쪽인 일반 국도가 크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자증대상, 모증대하만 적용해도 쉽게 판단이 되죠. 그러면 고속국도 입장에서는 작다. 자, 그 다음 이제 C로 가보시면 24년 지방도 중에서 버스 비중이 전년 대비 뭐뭐 했다. 그러면 24년 지방도의 소개가 각각 분모가 되겠고요. 전년하고 비교. 그 다음 버스 각각 분자가 되겠죠. 근데 이것도 뭐 계산할 필요가 없는 게요. 분모는 어떻게 됐습니까? 소개가 작아졌죠. 근데 분자인 버스는 커졌죠. 즉 자대모소 구조가 24년이 되는 거죠. 그러면 24년이 크다. 즉 증가라고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분수 비교를 실전 문제에 적용하시면 됩니다. 자, 분수 비교 지금은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연습하시면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 자신감 갖고 반복해서 연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곱셈 비교 테크닉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곱셈 비교는 첫 번째, 각각 큰 수인지부터 확인하는 거예요. 각각 큰 수로 되어 있으면 당연히 큰 수가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약분이 가능하냐? 그럼 약분할 수 있으면 약분한다. 자릿수 정리부터 포함해서. 그 다음에 이제 둘 다 애매한 상황이다. 그러면 이제 증가율을 비교해 봅니다. 그래서 교차 비교, 일방 비교. 여기서는 교차 비교를 메인으로 잡아줄게요. 왜냐하면 일방 비교는 항상 먹히는 게 아니고 변화율이 클 때는 잘못된 결론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변화율 작을 때만 쓰는 테크닉이니까 일단 교차 비교, 서로 크로스해서 증가율 비교한다라는 거를 기준으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예를 들어놨는데요. 교차 비교, 일방 비교. 그래서 이렇게 변화율이 작을 때는 괜찮아요. 한쪽으로 몰아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비율 보셔도 됩니다. 근데 변화율이 클 때는 이게 잘못된 결론이 나올 때가 많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교차 비교는 어떤 논리냐면 서로 약분했을 때 어느 쪽이 큰 수가 남는가 그걸 보는 거예요. 결국 증가율이 크면 큰 수가 남겠죠. 배율로 처리했을 때, 약분했을 때. 즉 300 곱하기 50이라고 309 곱하기 50 봤을 때 300에서 309로 가는 증가율은 3%죠. 300에서 9가 증가했으니까 100으로 보면 3이 증가한 거죠. 그러니까 분수를 떠올려 보시면 돼요. 300에서 9가 차지하는 거는 100으로 보면 3이다.
이 퍼센트라는 거는 100개 중에서 몇 개냐 개념이에요. 그래서 분모를 100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는 1%를 잡아보셔도 돼요. 300의 1%가 바로 소수점 2개 땡겨서 3이 되겠죠. 3이 1%예요. 그러면 9가 증가했으니까 3%가 증가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50에서 51로 앞쪽으로 가는 증가율은 50분의 1. 그러면 100분의 2가 증가율이 되겠죠? 따라서 2%. 그러면 오른쪽 가는 증가율이 크니까 오른쪽이 크다라고 결론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약분한다 생각해 보시면 300을 x라고 두면 309는 자, 3% 증가하면 배율로 1.03배가 된 거죠. 그래서 1.03x가 된 거고, 자, 그 다음 50을 y라고 두면 51은 2% 증가했으니까 1.02y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서로 비교해 봅시다. x 지워지고 y 지워지고 결국 남는 게 1.02와 1.03만 남아요. 따라서 증가율이 크면 배율이 크다. 결국 약분했을 때 큰 수가 남는다는 이야기죠. 자, 이런 논리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론 300하고 50을 발견했다면 여기 6배로 딱 약분이 쉽게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여기를 먼저 보셨다면 더 쉬울 수가 있겠죠. 그러면 50이라고 309는 6배가 넘나요? 예, 51에 6배가 306이니까 6배가 넘는다는 것만 확인하시면 서로 약분했을 때 남는 수를 비교했을 때 오른쪽이 큰 수가 남는구나 라고 결론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제 퀴즈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6번부터 10번까지 퀴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보시면 증가율 보셔도 되고 배율 보셔도 되고, 자, 300, 306 이렇게 가는 증가율은 2%, 50, 52, 50에서 2가 증가했으니까 4%죠. 100분의 4. 또는 약분했을 때 결론은 앞쪽이 큰데 약분했을 때 50하고 300 약분하면 6배니까 50이라고 306 비교해 보시면 6배가 안 되죠. 따라서 앞쪽의 배수가 크다라고 결론 내려서 부등호 마무리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7번 같은 경우는 약분하기 좋은 구조네요. 55, 77, 11로 약분하면 5대 7. 그 다음 400하고 280은 일단 공 하나 지우고 시작해도 되고요. 또는 그대로 놓고 40으로 약분하셔도 되겠죠. 또는 공을 지웠다면 4로 약분하면 10대 7 구조가 됩니다. 앞쪽은 50이 되겠고 뒤쪽은 49가 되는 거니까 앞쪽이 큰 수다. 자, 그 다음 8번 같은 경우는 자릿수를 동일하게 맞춰주세요. 3자리, 5자리니까 여기를 3자리로 소수점 2개 땡겨서 볼게요. 그러면 250이라고 252 여기를 보시면 오른쪽이 큰 수고 390, 391 이렇게 보면 또 오른쪽이 큰 수예요. 각각 큰 수 구성으로 오른쪽이 세팅이 돼버렸죠. 그렇게 해서 자릿수만 맞춰봐도 쉽게 확인되는 구조죠. 자, 그 다음 9번은요. 291에서 321, 33에서 38 서로 증가율이 어느 쪽이 큰가를 보는 건데요. 증가율을 뭐 정확하게 계산할 필요는 없고요. 기준점만 잡아보시면 됩니다. 자, 291에서 321로 30 증가했으니까 대략 10%죠. 10% 살짝 넘는 거죠. 그 다음 33에서 38로 5가 증가했으니까 33에서 5가 차지하는 거는 대략 15% 정도 되겠죠. 왜냐면 분자 분모를 3배를 해보면 99분의 15가 되는 거니까 거의 100분의 15랑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대략 15%. 그럼 앞쪽으로 가는 증가율이 크니까 앞쪽이 큰 수가 된다.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10번 같은 경우는 공 하나씩 지워버릴게요. 지워버리고 자, 69에서 70으로 가는 증가율, 70에서 71로 가는 증가율, 각각 1이 증가했으니까 뭐 작은 쪽에서 증가율이 더 크게 나와야 되겠죠. 따라서 오른쪽 가는 증가율이 크다라고 결론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69 곱하기 71은 70 기준으로 마이너스 1 플러스 1 기준 구조가 되겠죠. 자, 그러면 x 마이너스 y x 플러스 y의 곱셈 구조면 x제곱에 플러스 xy 마이너스 xy 마이너스 y제곱 이렇게 풀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xy하고 마이너스 xy는 서로 지워지니까 최종적으로 x제곱 마이너스 y제곱만 남죠. 그 논리를 여기에 적용해 보시면 70의 제곱에서 1의 제곱을 빼주는 구조가 되겠죠.
그러면 70의 제곱이 오른쪽에 있잖아요. 70, 70. 거기에 1을 빼줘야 되겠죠? 1의 제곱은 1이니까. 그러면 계산하면 4899, 4900에서 1 빼는 거니까. 근데 굳이 계산할 필요는 없고요. 따라서 70의 제곱보다 작다는 것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곱셈 비교 퀴즈까지 봤고요. 이제 실제 문제에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보시면 25년 5급 문제인데요. 난이도가 좀 높아요. 그래서 실전에서 좀 부담스러운 문제인데, 자, 이거를 계산 문제로 접근하는 순간 시간을 많이 쓰겠죠. 그래서 계산하지 않고 테크닉적으로 곱셈 비교, 분수 비교 테크닉적으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표를 보시면 빈칸들이 뚫려 있는데 각 주에 공식이 나와 있죠. 참여율, 수료율 체크해 주시고, 그리고 기억을 보겠습니다. 20년 교육 참여자 수는 전년보다 많다. 그러면 참여자 수는 대상자가 넘어가서 참여율에 곱해져야 되겠죠. 분모가 넘어가서 곱해진다. 기억하시고요. 그러면 대상자 참여율 곱해야 되니까 여기를 계산하려면 대상자하고 참여율 이 두 개를 곱해서 계산을 하셔야 돼요. 근데 계산하려니까 너무 힘들죠. 왜냐하면 전년하고 또 비교해야 되는데 뭐 전년하고 비교했을 때 자릿수를 대충 잡아가지고는 판단이 안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곱셈 비교 테크닉을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대상자 수는 아래쪽으로 감소했고요. 참여율은 아래쪽으로 증가했어요. 그러면 서로 주고받는 증가율 어느 쪽이 큰가를 비교해보자. 자, 그러면 세 자리만 여기서 볼게요. 유효 숫자 세 자리 잡아서. 그러면 353, 355, 2가 증가했죠? 그러면 1% 안 되게 증가한 거죠? 1% 미만 증가. 1%는 소수점 2개 땡기면 3.5 얼마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참여율 쪽에서 내려오는 거는 이제 0.8이 증가했죠. 그러면 71.5에 1%인 소수점 2개 땡겼을 때 0.7 얼마잖아요. 그거보다 크게 증가했어요. 따라서 1% 넘게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1%를 기준으로 비교했더니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증가율이 크더라. 그래서 여기는 1% 기준으로 안 됐는데 여기는 1% 기준으로 넘었다. 요것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 아래쪽이 큰 수다라고 결론이 나오죠. 증가율이 큰 쪽이 큰 수다라고 우리 연습했으니까요. 따라서 2020년이 전년보다 많다. 요거는 맞다. 자, 그러면 이제 비슷한 구조로 리을로 가볼게요. 리을도 이제 곱셈 비교인데 24년 교육 수료자 수는 전년보다 많다. 그러면 교육 수료자 수는 두 번째 공식의 분자에 있으니까 참여자가 넘어가서 수료율에 곱해져야 되겠죠. 자, 그러면 참여자 각각 여기 있고 수료율 각각 여기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곱하고 직접 계산하지 마시고 서로 비교를 해봅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게임 끝나는 게요. 아래쪽이 각각 큰 수잖아요. 그래서 곱셈 관계에서 각각 큰 수로 구성되어 있으면 당연히 결과가 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계산할 필요 없이 24년이 크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자, 그럼 기억 리을이 들어가고 2번, 4번 중에 이제 디귿이 빠지는지를 봐야 되겠죠? 그럼 디귿을 확인해 봅니다. 자, 22년 참여율은 전년 대비 3%포인트 이상 높다. 그럼 22년 참여율은 자, 여기를 계산해라는 거죠? 여기를 계산해야 돼. 자, 그런데 이제 전년하고 비교하기 위해서는 또 전년 여기를 또 봐야 되는데 일단 22년이 계산이 돼야 뭐 비교를 하든 말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22년의 참여율은 계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 참여자 수가 빈칸이잖아요. 참여율 공식을 보시면 대상자분의 참여자인데 대상자는 나와 있는데 여기 참여자가 안 나와 있으니까 참여율을 계산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자, 물론 참여자가 그 아래 공식에도 있으니까 혹시 이걸 통해서 구할 수 있나? 참여자를 구하려면 수료율하고 자리 바꿔서 수료자 나누기 참여율을 해줘야 되는데 예, 표에서 수료자 수가 안 나와 있잖아요. 따라서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 참여자를 구할 수 없으니 참여율도 구할 수 없다. 따라서 전년하고 비교할 수 없다. 그러면 디귿을 제거해버려야 되겠죠. 그러면 답이 2번으로 확정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답은 이제 확정되었고요. 이제 실전에서는 니은은 볼 필요 없지만 학습용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니은 보시면 21년 교육 수료자 수가 900만 명이라면 가정을 해줬죠? 그러면 21년 수료율은 전년보다 높다. 그러면 수료율 공식에
참여자분의 수료자 이 구조를 잡아내시면 이제 참여자를 잡아와야 되겠죠? 그래서 참여자 21년 요거 체크하시고 그 다음 수료율 전년값 요것도 체크해 두시고 그러면 분모가 26120이고 자 분자가 900만인데 표의 단위가 1000명이잖아요. 그러면 표의 단위로 맞춰보면 9 땡땡땡 이렇게 됩니다. 자 1000에서 컴마가 하나 있으면 그게 바로 100만이 됩니다. 그래서 컴마를 기준으로 숫자를 읽으실 때 1100만 10억 조 이걸 외워두세요. 1100만 10억 조. 자 그래서 9000에 1000이 붙으면 1000에 다시 1000배가 컴마잖아요. 여기가. 그래서 900만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1000단이고요. 표에 맞춰주시면. 실전에서 이건 쓸 필요 없으니까 지워버리고 그 다음에 아예 이제 이것만 보시면 되겠죠. 26분의 9 26분의 9 대략적으로 봤을 때 그게 36.5%하고 비교해보자. 그럼 36.5%는 분모가 100일 때 분자가 36.5인 구조잖아요. 퍼센트는 분모를 100으로 둡니다. 자 그리고 나서 분수 비교를 해요. 자 요거하고 요거 동그라미 친 부분만 보세요. 자 그럼 분자에서는 4배가 넘죠. 분모는 4배가 안 돼요. 그러면 자증대상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분자 증가할 거니까 상승한다. 그러면 36.5%보다 작다라는 결론이 나오니까 틀렸다. 전년보다 높다. 틀렸다.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토픽 가중평균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가중평균이란 말은 가중치를 반영한 평균이다. 그러면 가중치가 뭐냐? 가중치는 자, 여기 3가지 예를 들어놨는데 가장 쉬운 경우부터 볼게요. 일단 도수분포표에서 빈도수를 주는 경우. 예를 들어서 90점이 3명, 80점이 2명이야. 조금 이따 풀어볼 예제도 그렇게 세팅했는데 점수하고 사람 수를 주면 사람 수를 곱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각각의 총점을 만들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빈도수를 가중치의 기호는 W예요. WI. 가중치로 둔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계산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2번 같은 경우는 실제 공식을 주는 경우, 가중치를 주는 경우 이것도 뭐 쉽죠. 예를 들어서 과목별 가중치를 알려주고 종합점수를 구해라. 그러면 과목별 가중치를 과목 점수에다 곱한 다음에 더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이제 3번째 경우는 별표. 가장 어려운 경우인데 기준수가 다른 상대적 자료, 비율이나 지수 자료 같은 거 또는 A당 B라는 분수 구조의 자료를 줬어요. 자, 그랬을 때 전체 값을 구해라. 그러면 이거는 가중평균을 떠올리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최근에 그 광주 전남이 통합됐잖아요. 통합됐어요. 그럼 만약에 광주 전남이 통합됐으면 인구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합산이 되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실업률은요. 두 지역의 실업률이 합산이 될까요? 아니겠죠? 그 두 실업률 사이에 어딘가에서 나올 거예요. 그러면 실업률의 기준수가 이제 가중치, 해당 공식의 분모를 떠올려야 되는데 이제 실업률은 경제활동 인구라는 걸 분모로 갖고 있어요. 분자가 실업자고. 그래서 두 지역의 경제활동 인구 수가 가중치가 돼서 가중평균으로 도출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사이에서 어딘가에 나온다라는 것까지는 일단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주로 함정파는 게 단순 합산을 하거나 또는 산술 평균으로 오답을 유도해요. 그래서 조심하자. 자, 그러면 이제 실제 문제를 보시면 느낌이 더 확실하게 들 거니까 문제를 가볼게요. 자, 간단한 퀴즈인데요. 이 퀴즈 한번 풀어봅시다. 자, 두 팀이 있는데 영업팀 평균이 85, 기획팀 평균이 73이고 각각 인원수가 49명, 35명일 때 전체 사원의 평균은 그럼 이걸 정석적으로 이렇게 구하겠죠. 전체 사원 수가 49명, 35명 합산하고 그 다음에 전체의 총점 그럼 각 팀의 총점을 또 더해줘야 되겠죠. 그럼 영업팀의 총점은 85에 49를 곱해야 되고 기획팀도 마찬가지로 73에 35를 곱해야 되겠죠. 그래서 실전에서 이걸 직접 계산하고 있으면 안 되겠죠.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면 이제 어떤 논리로 풀어줘야 되냐면 가중평균, 무게중심으로 생각해 볼게요. 각 팀의 평균이 85점하고 73점이 있는데 이 평균의 분모는 사람 수잖아요. 그게 가중치가 돼요. 꼭 기억하세요. 분모에 있는 게 가중치다. 헷갈릴 수 있어요. 분자가 가중치 아니니까 분모예요, 분모. 자, 예를 들어 1인당 GDP가 있어. 두 국가가 있는데 뭐 통합이 됐어.
그러면 두 지역의, 두 국가의 인구수가 가중치다.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85에 해당하는 사람 수가 49고 73에 해당하는 사람 수가 35니까 이것도 약분이 되죠. 그러니까 가중치는 약분할 수 있으면 약분하자. 7의 배수들이니까 7대 5 구조가 되겠죠. 그러면 무게가 가중치, 무게라는 거는 영어로 weight잖아요. 근데 똑같아요, 단어가. 가중치도 weight예요. 그래서 무게가 가중치다. 그럼 7대 5의 무게를 갖고 있어. 그러면 이제 거리는 딱 두 항목이니까 반대로 놓입니다. 5대 7로 거리가 놓여지겠죠. 그럼 85, 73의 총 거리가 12의 거리를 갖고 있는데 5대 7로 쪼개주면 그냥 5, 7로 쪼개주면 되겠죠. 따라서 85에서 5만큼 오른쪽이 작은 수니까 내려와야 되겠죠. 그래서 80이 무게중심이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굉장히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죠. 자, 그럼 하나 더 볼게요. 자, 요거는 24년의 7급 기출인데요. 실전에서 이제 이 문제 가지고 시간 많이 허비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그 경우에는 어떤 경우냐면 이걸 막 방정식으로 막 풀려고 해서 요 빈칸들을 막 채우려고 하면서 꼬이기 시작한 거죠. 자, 질문을 보시면 자, 23년에 뭐 주어진 연도가 23년이니까 크게 신경 쓸 필요 없고요. 이 A시구 전체 공사의 평균 공사비를 묻는 거예요. 전체 공사의. 느낌이 들죠? 가중평균. 이전 문제하고 똑같은 패턴이잖아요. 그러면 A구 공사는 직접 평균 공사비가 나와 있는데 B하고 C는 안 나와 있어요. 근데 더 좋은 게 그거를 묶어가지고 계산한 게 나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요 30하고 24 사이에 어딘가에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무게가 뭔가를 생각해 보면 돼요. 무게. 무게는 공사 건수. 왜냐하면 평균 공사비의 분모에가 공사 건수가 들어가고 분자에가 총 공사비가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공사 건수가 3대 6 구조니까 약분하면 1대 2 구조가 되죠. 그러면 거리는 반대로 놓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 사이의 거리가 반대로 놓인다. 뭐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면 자, 24가 있고 30이 있는데 요게 관찰값이에요. 평균 공사비. 자, 근데 공사 건수가 이제 6건, 3건이니까 2대 1로 놓여 있어요. 그럼 거리는 1대 2로 쪼개지겠죠? 그럼 총 거리가 6이니까 24, 30 사이의 거리가 1대 2로 쪼개면 2대 4로 배분되겠죠. 따라서 26이 되겠구나라고 잡아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직접 계산하시는 것보다는 이게 훨씬 빠른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실전에서 적용하시면 되는데 아직은 좀 감이 덜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가중평균 개념은 많이 또 실전 문제 풀면서 설명해 드릴 테니까 이론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앞으로 수업을 통해서 더 보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핵심 포인트 정리는 이 정도 마무리하고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수강 후기 몇 개 소개해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수포자나 다름없던 저에게 자료 해석은 두려웠는데 신원쌤 수업 들으면서 야, 신원쌤 풀커리 타고 있었더니 자신감을 갖게 됐다 라는 후기. 자, 그 다음 이제 기본서가 좋고 스킬을 연습할 수 있는 연산 연습 올려주시고 기출 해설 잘 되어 있고 손필기 주시니까 도움이 됐다. 그래서 큰 도움이 됐다는 후기고요. 그 다음 자료 해석 성공 비결. 그래서 여기도 최종 합격하신 분들 후기가 나와 있습니다. 아무튼 자료 해석에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신원이 있으니까 같이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전체적으로 이제 출제에 대한 그 핵심적인 포인트 3가지 이론 정리를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오늘 이제 전체적인 커리큘럼 소개도 해드렸고 핵심 포인트 3가지 알려드렸으니까 이제 조금 자신을 가지고 자료 해석에 대한 그림을 좀 그려가시면서 따라오시면 고득점 합격하실 겁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